75쪽 불도품을 계속 읽고 있고, 그 불도품은 보살이 수행을 해서 성불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단견이나 집착이나 이런 모든 것을 벗어나서 중생을 교화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개성으로서 유마일이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다섯째 줄. 혹시 노병사하야 성치 재군생하되, 혹은 노병사를 보여서 모든 중생들, 군생, 여기서는 군자, 중자 대신 이제 자꾸 중생 하면 거듭되면 문장이 피곤해지니까 군생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모든 군생들을 성취하되, 노병사를 보여서, 노병사를 보이는 거야, 노병사를 우리는 겪는 거요. 예. 근데 겪는 건데 일반 다른 생물들은 노병사를 겪지. 근데 사람만이 성찰하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보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살타를 해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내 스스로를 관조할 수 있는 성찰의 힘부터 시작되는 거죠. 다른 동물이나 식물은 똑같이 우리하고 같이 노병사의 과정을 겪습니다만은 그걸 성찰할 힘이 없죠. 성찰할 힘이 없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성찰하기 때문에, 성찰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성찰했을까? 그런 생명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인지력이 발달해서 그런 성찰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모든 군생들 안에서 우리가 성취된 존재죠. 성찰할 수 있는 것까지 하되 묘지여환하여, 마치 환상된 것을, 마치 환상된 것을 묘지 깨달아 알아. 깨달아. 이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득 시절 인연이 지나다가 보니까 문득 나이가 드니까 참 한다는 것이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어느 날 문득 깨닫기도 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묘, 알아서 통달유무해하며, 장애 없음을 통달하며. 장애 없음을 통달한다는 이야기는 노예에도 걸리지 않고 병에도 걸리지 않고 사에도 걸리지 않는 것을 장애 없다. 근데 우리가 젊어서 나이 조금 한 살 더 먹는 거는요, 늙음에 대한 장애지. 멀쩡했는데 좀 아프면 병듦에 대한 장애. 살만했는데 곧 죽어야 돼. 죽음에 대한 장애를 다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싫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찰해 보니까 그것이 다 환하, 어느덧 문득 그렇게 한 생명들이 그렇게 다더라고 해서 스스로들 인생살이를 막 60, 70 하다 보면 다 철학자가 돼 있어요. 철학자가 다 돼 있어서 그러게 그냥 그렇게 내가 그냥 젊을 때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왔던가 라고 하면서 회한의 성찰할 경우도 있고, 또 그때는 그냥 내가 그냥 꼭 그 고집을 해가지고 저 사람하고 그렇게 척질 필요가 있었나 라고 하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의 집착과 가래에 대해서 성찰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뭐냐면 노병사의 과정을 성찰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통달무유의 그러한, 그때는 노예 장애가, 늙음의 장애도 있었고 병듦의 장애도 있었고 죽음의 장애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초연히 뭐냐면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장애를 넘어설 수 있는 통달을 하는 것. 통달을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주는 우리에게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노병사를 보여 이런 말을 쓰는 거죠. 혹은 현겁 진소하야.
현급이 다 타서 불탄다는 얘기예요. 현급이 다 타서 천지의 통영거든. 천지가 모두 다 전체가 그렇게 다 타거든. 그러니까 급이 다 탄다는 얘기는 한 시대가 탄다는 얘기. 한 세계. 급이라는 건 시간적 의미인데 세계의 시간을 급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계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시간에 있어서는 현급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데 우리가 지질학이나 내지는 지구과학 보면은 인간의 시대만 있습니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서 뭐 우리는 잘 모르는 그런 생명의 시대가 있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생명의 시대가 있다. 호모 사피엔스는 한 20만 년 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호모 사피엔스, 우리 같은 지적 능력을 가진 생명체가 지구에 출현한 것은 내지는 직립보역을 하면서 지적 능력을 갖출 만한 형태로 유인원이라 그러지. 그런 형태로 해서 한 최고로 잡았을 때는 뭐 100만 년, 150만 년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와 같이 이제 지적 형태를 띠고 할 수 있는 것은 한 20만 년 뭐 최고로 잡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20만 년 안에서의 끄트머리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현생에서. 우리의 시대에 인간의 시대에 해당되는. 이 인간의 시대에는 계속 영속될까요? 이 시대도 언젠가는 저물까? 언젠가는 저물게 되지. 뭐 지금 후지산 터지냐 마냐 그죠? 그런 이야기들 막 하잖아요. 뭐 내일 당장 터져도 이상할 게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히로시마 떨어지고 뭐 원폭에 몇천 배가 된다 그러죠. 이게 분화하면 엄청난 그거지. 그게 무슨 뭐 인간의 뭐 인위적 힘으로 그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자연재앙이 생기면은 야, 옆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 히말라야 거기 가면은 저 바다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죠. 그 옛날 히말라야 산은 뭐였다는 이야기야? 바다 해저였다는 이야기야. 그게 지금 산 꼭대기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 됐단 말이야. 물속에 있는 것이. 그걸 그렇게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화석을 발견해서 이게 옛날 바다 땅이었구나 라고 예측은 하지만 그걸 그 경과의 과정을 우리는 전혀 못 느끼는 거지. 그런데 우리의 시대가 언젠가는 타겠죠. 멸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멸해서 천지가 우리가 봤을 때는 천지 개벽이 아니라 천지가 다 타거든. 중인유 상상을 무사람이 항상하다는 생각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항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조령지 무상하며 조령지 비추어 무상을 알게 하며 조자라는 것은 비추다는 얘기, 관조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히말라야의 바다 생명체 화석이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비추하는 거지.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하는 거야, 비추하는 거야.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하는 건 노병사입니다. 노병사도 직접 체험해요. 처음에는 비추어 알았어요. 아니 나도 40대는 비추어 알았지. 이제는 노병사를 직접 경험할 시기로 들어선 것 아니요. 직접 경험할 시기로 들어선 것 아닙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비추어한 거지. 비추어한다고 했을 때 그 비추어하는 것만 해도 그거 가지고 늙음을 병듦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아니 나는 아직 안 늙은 것 같지만은 내 옆에 있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차츰 지나보니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하는 거 보니까 비추어 알게 되죠. 어느 날 나도 문득 저들의 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무상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상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사이즈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 겁이 불타는 정도 사이즈. 무상을. 그래야 뭐냐면 우리는
무상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에서 노병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가래와 집착을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 정도의 사이즈가 된다고 지금 유마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인생 살면서 노병사 겪으면서 삶은 무상해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겁의 입장에서 보면 건방진 이야기가 돼요. 그 정도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의 사이즈라면 이야기하려면은, 그런데 그것을 비추어 알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유상하다, 항상하다라고 여기고 있겠죠. 인생살이도 그렇게 항상한 게 아닌데 이 세상이 그렇게 항상할 줄 알고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도 적어도 80년대부터는 잘 살기 시작해가지고 거듭거듭 잘 사는 걸로 해서 지금 30년 이상을 쭉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0년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항상 잘 살았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방향으로 쭉 갔죠.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 그러니까 조금만 못하면은요, 왜 이래?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이렇게 쭉 30년 동안 잘 산 적이 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내지는 계급적 차별이 내지는 그 계급에서 나는 탈출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잘 없었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은 곤란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이 나한테 편의를 제공해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이 편의의 세상에 덤으로 그냥 올라타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쭉 온 거지. 과거의 노력한 사람들이 노력을 안 했겠어요. 노력하려고 발버둥 쳤을까요? 근데 우리는 시절 인연이 좋아서 그 노력한 만큼의 노력을 해도 내지는 덜 해도 그들보다 나았다면 내가 잘나서 그런가? 조심해라는 거예요. 암안에 있어서 조심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령지 무상하며 무수억 중생이 구례 청보살거든 무수억의 많은 중생들이 함께 와서 보살을 청하거든. 근데 이런 세상 안에서 장애가 없음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무상한데도 유상하다고 하면서 괴로운 중생들이 있잖아. 유마경의 불도는 부처님으로 가는 과정은 장애가 없고 그 다음에 무상한 것을 깨닫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만은 많은 중생들은 그렇지 못하거든. 그래서 보살을 청할 수밖에 없고, 보살을 청한다는 이야기는 그러한 깨달음 내지는 그러한 뭔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 의지하고픈 존재 내지는 그런 기회 이런 것들을 청하거든. 일시도기사, 일시의 그 집에 이르러 아령한 불도하며 교화하여. 그래서 그것이 고통이에요, 집착이 고통이에요? 집착이 고통입니다. 무상이 고통이에요, 유상이 고통이에요? 유상이 고통. 그래서 그것을 교화하여 불도를 향하게 하며. 그러니까 네가 한 인생 이야기하지만은 이 겁도 소진한다. 네가 노병사라고 힘들어 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장애 없음을 깨달음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또 다른 기회이다 라고 하면서 불도를 향하게 하며, 이래 얘기하면 내보고 도튼 소리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힘든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야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힘들 때 힘들다 해야 되겠어요. 예? 그 힘듦에서 빠져나오려면은 힘듦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될 거예요. 힘듦을 바라보려면은 힘듦에서 빠져나온 여유. 힘듦에 빠져 있으면 바라봐요, 못 바라봐요? 힘듦을 한 발짝 떨어뜨릴 수 있는 여유. 그게 살면서 필요한 시간들이 경서금주술가
경서와 우리한테는 경도 있죠, 그죠? 경서도 있죠. 그 다음에 금, 어떤 금기, 여기서는 금기는 금서가 아니고 어떤 금기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저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마치 그냥 강요된 도덕률 같은 그러한 타부와 그 다음에 주술, 뭔가 바라면서 되었으면 하는 주문과 같은 그런 주술가, 우리한테 바른 길을 인도해주는 경서도 있지만은 하지 말라는 그러한 강요된 뭐도 있지만은 그것을 또 그 사이를 배줬고 뭔가 다른 사람 안 돼도 나만 되었으면 하는 그 주술가 공교제기에도 재치 있고 교묘한, 공교로움 하는 거 재치 있고 교묘하다는 뜻입니다. 공교로운, 요즘은 뭐 공교롭다는 이야기를 잘 안 쓰죠. 그런데 과거에는 뭐 많이들 썼어요. 재치 있고 교묘한 모든 기술과 기예, 예능에도 사람들 뭐 우리 보살님들 같으면 한 가지 음식은 잘할까 아이가? 그러면 그것도 기술이지. 내지는 다른 사람보다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뭘 잘한다든지 예능이죠. 예능. 그런 것들이 있겠지. 그러한 것들을 자기 자랑 삼아서 나는 이렇게 바른 길을 간다, 이거는 하지 않는다, 내지는 나는 요런 나만의 신비한 그런 힘이 있다, 나한테는 이러한 재치로운 기술과 기능, 예능이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한심도보살이 채널이 예, 예. 채널링 뭐 질문을 해서 난 별로 관심 없다가 맞아 그 얘기를 했지. 해서 아침에 잠시 보는데 말 그때 예측한 대로 아니나 다를까 내 내면의 영적 그러니까 영과의 대화를 채널링이라고 합니다. 안에서 더 이상 뭐 깊은 안내까지는 내가 안 갔어요. 왜냐니까 뭘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했는데 어,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불교가 이제 중국으로 수입돼서 중국 사람들 딱 보기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장사상, 도교와 불교가 닮아 있는 거야. 그래서 도교 입장에서 이제 불교를 해석하는 격의 불교가 중국 불교의 중국화의 시작입니다. 격의 불교라는 건 도교 입장에서 불교를 해석. 격의 불교가 시작됐는데 불교가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서 이게 뭔가 좀 안 되는데 라고 해서 이제 그냥 인도 사람들 이야기 바로 들어보자.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라고 해서 인도 사람 이야기 내지는 인도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의 가장 선구자는 구마라지바입니다. 구마라지바. 그러니까 구마라지바의 엄마는 인도 사람이니 아버지는 뭐냐면은 부차의 왕이었지만은 부차가 중앙아시아 조만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왕이었지만 엄마가 인도 사람이고 바라문 계급이었기 때문에 인도 말에 능통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불경을 막 경전을 번역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론종의 계조로서 즉 다시 말해서 반야사상을 중국에 전달. 중국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게 공반야거든. 저한테도 지혜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지혜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우리하고 달라. 그래서 번역을 반야라고 합니다. 반야라는 이야기는 인도말 그대로 내비둔 거야. 브란냐, 브라주냐 하면서 인도말 그대로 내비둬서 반야. 자기들하고 지혜하고 똑같으면 지혜라고 번역을 그냥 하고 말았지. 근데 이제 반야라고 그냥 내비두고 공이라는 것도 자기들 안에 무라는 철학은 자기들 무에 대한 철학은 노장, 무의 자연하면서 있었는데 도대체 공이 무하고는 달라. 그래서 공이란 말도 그냥 쓰냐? 그대로 내비두면서 그럼 이거에 대한 인도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라고 막 이제 받아들이는 게 이제 그건데 그걸 왜 차이 나느냐라고 했을 때 보면은 노자 장자는
무의자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을 음양의 조화로 봐요. 음양의 조화. 세계는 음양의 조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양을 뭐냐면은 바라봤을 때, 대상으로 바라봤을 때 양의 주축은 하늘이 되고 음의 주축은 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세계관은 천지입니다. 옆에 중국집이 띠엘이잖아. 띠엔띠 이러면서 천지가 된다면 중국집 이름이 천이거든. 예. 그러니까 천지가 중국 사람들의 세계관이란 말이야. 천지는 음양의 조화에 있다라는 게 중국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이 무엇이냐, 양이 무엇이냐 이걸 떠나서 가장 핵심, 노자장자의 핵심은 뭐죠? 자연의 핵심은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조화로운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선이야. 조화로운 게 선이야. 그런데 조화로움을 역행하는 것은 악이야. 노장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조화로움을 역행한다고 해서 음과 양은 조화로워야 되지. 근데 우리가 인간 세상 보면은 음과 양이 조화로워야 우리의 삶은 양이 더 치성해야 돼. 양이 더 치성해야 돼. 그러니까 양이 치성한 것은 그건 잘못된 길이야. 그것은 그렇게 하면은 조화롭지 않기 때문에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조화를 회복하자라는 게 노장의 생각의 핵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조화롭다라는 것이 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맞다, 아니다. 전제되어 있어요. 전제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뭐죠? 조화를 확인한 거야. 내가 결론적으로 보니까 조화이고 이 조화가 본래부터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추론을 했을까? 그렇게 추론을 했을 때 조화가 전제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조화가 본질이라는 얘기야. 모든 본질에 대한 반성은 어디에서 생겼죠? 네? 본질에 대한 반성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실존주의에서 생깁니다. 실존주의에서 예, 우리는 본질이 근원적인 건 줄 알았는데 본질이 근원적인 거야. 안 그러면은 예? 모든 실존은 본질에 앞서 본질 이전에 실존이 앞선다라는 반성이 생기는 게 서양 사조 안에서의 예? 실존주의 입장. 좀 전에 우리 햇빛을 바라봐야 되는데 화초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동양적 생각은 근본이 저 위에 잎사구에 있어요. 뿌리에 있어요. 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에 있기 때문에 뿌리 근자 근원이라는 말을 쓰잖아. 근원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모든 식물의 세상의 근본은 뿌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뿌리에. 근데 죄송한데 생물학적으로 식물은 뿌리 중심의 생명체가 아니고 잎사구 중심의 생명체. 광합성을 못하면 식물은 죽어요. 뿌리만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든 식물은 뭐야? 잎이 특히나 뭐야?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태양 쪽으로 향해 가잖아, 자꾸만. 그게 생명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뿌리 근자, 우리가 생각하던 모든 유교 전통이나 이 전통에서의 뿌리 근자는 잘된 전제야. 뭔가 이게 우리가 과학적 탐구를 해보니까 전제가 잘못됐어. 전제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모든 사별이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 문제가 생긴다. 부처님 때도 모든 종교 제사상의 전제가 있죠. 그 전제가 뭐냐면 브라만교에서는 신적인 브라만과 그 다음에 내재적 아트마, 신성. 그러니까 내재된 신성이 전제되어 있는 신성이 아니고 아상할 때 아트만이거든. 그게 내재적 아트만의 신성. 푸드갈라, 따뚜와 지와
아인중생, 이게 다 전제되어 있는 변하지 않는 신성과 같은 영혼과 같은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요런, 아까 이제 우리가 채널링 이야기했으니까 채널링 영적 대화를, 내 내면의 영과 대화를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영에서 영이 있다라, 영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 그럼 순수해야 될까? 순수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순수. 인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중생 수자할 때면 지와, 자인학교에서 지와라는 이야기는 순수한 영혼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영혼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순수가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 음양 뭐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뭐가? 조화가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 순수가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순수가 전제, 모든 뭐냐면은 나의 내면의 본질은 순수가 본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순수가, 조화가 본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음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그러한 본질이 있대. 그런 본질의 탐구는 오류래. 그게 불교입니다. 왜 그러냐? 라고 했을 때, 나라는 관념은 업에 의해서 일어난 무명, 행, 식하잖아요. 행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식입니다. 행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식이에요. 식이라고 했을 때 식은 뭐죠? 식은 암. 근데 우리는 아는 데 있어서 6가지 통로를 가지고 있지. 아니, 비설, 신, 의 하는 6가지 통로를 가지고 있다. 눈으로 봐서 알고, 들어서 알고, 맛봐서 알고, 냄새 맡아서 알고, 촉감, 접촉해서 알고, 느껴서, 그 다음에 의, 마음으로 알고 하는 6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식 하는 것이. 근데 그 식에는 항상 식의 주인이 있어요. 주체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주체가, 그러한 식이 원래부터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부터 그런 거야. 그러면 업에 의해서 식이 일어나는 거야. 행에 의해서 식이. 행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업이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채널이고 못 보고 있는 거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전제의 함정은 항상 그래요. 조화라는 말 좋다니까? 조화의 함정은 그래요. 조화라는 것에. 여러분, 원래 그렇게 조화로운 거야? 그렇게 단련된 거야? 단련된다. 아니, 지구가 원래 둥글어요. 원래 둥글었어요. 돌다 보니까 둥글어진 거야. 지구는 원래 안 둥글었습니다. 예? 뭐냐면 각져 있는 게 태양 중심으로 자전거 공전을 거치다 보니까 동글동글해진 거예요. 하다 보니까 동글동글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둥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둥글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래 그렇다라고 하는데 원래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단련된 겁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단련돼 왔는데 그 단련의 힘이 뭐냐면 식이라는 거예요. 단련의 힘이 뭐냐니까 행이라는 거예요. 움직임.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단련된데 그 단련된 과정 안에서 항상 움직임은 항상 지구는 둥글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2월이 28일까지 있는데 올해는 윤달이 3년 만에 들어온다. 음력의 불안전 때문에 윤달이 4년 만에 3년 만에 들어왔거든. 왜 간혹 가다가 태양도 인력도 29일까지 2월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전 주기도 실은 우리 365일로 못 나눈다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29일로 잡아줘야 그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입춘이 어떻게 2월 3일 됐다가 보통 2월 4일인데 지난번 우리 그 동지도 21일이었잖아. 그리고 왜 그러냐니까 동지가 원래 22일이 아니라 우리가 365로 잘못 나눈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세밀하게 나누면은 달력이 복잡해져. 그래서 불완전 하더라도 이렇게
나누어서 때로 29일로 더 잡아주고 때로 날짜가 좀 바뀌더라도 하는 겁니다. 요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요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그런 과정들이 오다 보니까 요렇게 지구가 둥그러, 여러분, 지구가 계속 이 둥근 상태로 계속 있을까요? 지구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앞으로 40억 년 남았다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가다 보면은 동글동글해져. 이것도 결국 급이 소진한다는 것처럼 불타고 균형이 무너질까? 태양도 핵융합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부피가 커져가지고 폭발하고 맙니다. 폭발하고 맙니다. 그렇게 뭐냐면은 달라진단 말이야. 달라지는데 지금 우리는 이 태양계의 생주이멸에 있어 생의 시대가 아니고 주의 시대. 생의 시대에는 업이 일정할까요? 폭발하기 때문에 확대되는 과정이니까 확대되겠죠. 아니, 초등학교 때 분명히 나보다 작았거든. 겨울방학 지나고 그러고 이 자식이 나보다 커진 거야. 그러니까 나보다 폭발을 된 거지. 그러니까 원래 나한테 작았어요. 그럼 커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작았던 시기, 이런 시기는 뭐야? 그러한 업의 우리가 동양말로는 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한 움직임에 있어서 일시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서는 일시적 질서입니다. 그 일시적 질서 아래서 뭐를 가지고 있어? 식을 가지고. 그 일시적 질서에서의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양새가 지구의 일시적 뭐냐면 균형 안에서 이런 호모 사피엔스가 튀어나온 것이 만들어져서. 근데 아니고 다른 행성에 가면은 우리 모습하고 똑같을까요? 전혀 달라질까? 달라질 수도 있겠죠. 우리 모습하고 같을 수는 없잖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라고 해서 스타워즈 가면 이상한 그래도 항상 지구,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생명체의 모습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조화가 본래 전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이 본래 전제되어 있는 것도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업마저도 일시적인 거예요. 무상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지금 요 일시적 업의 질서는 어디에서 왔어요? 무질서에서. 그 무질서는 뭐라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무질서에서 쪼개보면은 그 한 장면은 질서일 수도 있다. 요런 뭐냐면 사변들의 불교에서는 그런 깨달음들이 있기 때문에 불교는 조화라든지 영, 순수라든지 신성이라든지 하는 전제를 안 가져요. 안 가져요. 그러니까 자세가 예를 들어서 순수하다면은 지금 현재 내 안에 영적인 것이 있어서 그것이 순수하다면은 나의 삶은 순수한 삶일까? 순수하지 않은 삶일까? 지금 현재 내 삶은 뭐냐면은 채널링을 하려면은 내 삶은 순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채널링 할 필요가 있는 거지. 내가 순수하면 채널링 할 필요 없잖아. 순수 그 자체인데. 아시겠어요? 채널을 맞춘다는 이야기거든. 다시 말해서 내 지금 현재 이 세속적 삶은 순수하지가 못해. 그래서 부정합니다. 내 삶을. 뭐 해야 돼요?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수하고 채널링을 하려면 어떻게? 내 삶을 부정해야 되겠지. 부정해야 되니까 내 삶은 그렇게 살아야 돼. 순수하지 못한 삶이라고 부정하면서 내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생각이랑 많은 것들이 다 그는 헛된 거야.
내가 지금 세상에 겪고 있는 고민들은 그게 고민일까? 그게 순수하지 못한 예? 행위의 뭐냐면 말초일까? 순수하지 못한 행위의 말초입니다. 그래서 다 부정해지. 그래서 생각하지 말라 이따 소리를 하고 이런 거예요. 예? 왜냐하면 순수의 채널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수, 다시 말해서 불교에서는 불성의 채널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견성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본성의 채널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불교하고 막 헷갈린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순수라든지 영적이라든지 걸 전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거는요. 아까 모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생각을 불교는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부정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부정할 게 아니라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는 것은 그거는 추상이야. 이상이란 말이야. 순수는 우리한테 내재된 순수야. 안 그러면 우리가 행해보지 못한 순수야. 행해보지 못한 순수. 그러니까 순수라는 것이 내재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상을 품을 만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수하지 못한 나에 대해서 뭐야?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불교는 뭐야? 순수를 전제하지 않고 본성을 전제하지 않고 내지는 신성을 전제하지 않고 고를 깨달아라. 네가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깨달아라. 해결해는 지금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어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헤매임. 아까 있는데 무질서를 아는 무명하고 다르게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무명도 있죠. 어리석어.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고를 깨달아요. 불교는 채널링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추구할 게 있다. 추구할 게. 그러니까 그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품은 이상의 순수는 타당한 게 돼. 내 내적 순수는요, 그거는 신비주의가 돼. 신비주의가 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경을 읽든 장자를 읽든 보면 불교가 막 흡사한 부분들이 많아. 아니 심지어 인도 며칠 전에 한 바가바드 기타 읽어보면요, 이거 완전히 막 관세음보살 경전 같은 느낌을 가지는 관음경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경전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 전제하는 것이다. 전제하는 것은 항상 믿어야 돼. 그렇다고 믿어야 돼. 내한테 내재적 순수성, 즉 신성이든 영적이든 뭐든 영혼이든 뭐든 그것이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분명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나의 추구는 확인할 수 있고 규명될 수 있는 거야. 나의 추구는. 그래서 고를 극복한 해탈, 고를 해결하는 해탈의 길로 가라는 것이 합리적 부처님의 권유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처럼 우리한테는 경도 있지만은 건기도 있지만은 우리 옆에는 주술도 많고 심지어 참 말 들어보면 공교로운 모든 기애들을 통틀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런데 세간중도법에 세간의 모든 도법에 묻도법에 실어중 출가 다 그 가운데에서 출가를 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간파할 줄 알아야지. 간파할 줄. 그러니까 우리가 맛집 아니까에도 그렇지만은 모든 번뇌경이든 무슨 경이든 저
우리 디가니카에서의 그 법망경이든 보면은 그때 당시 인도의 제사상에 대해서 특히나 부처님께서는 육사에 대한 외도 비판도 많이 하셨고 했을 때 그러한 사문과경에서 뭐 이야기하든 뭘 하든 그런 것들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나의 가르침은 무엇이 전제에 대해서 너한테 강요하는 가르침이 아니고 너는 니네들이 해서 깨닫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라면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실증적이다. 내가 내 스스로가 그것에서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 역시도 불교적 이해가 부실할 때 노장의 도움도 받았고 우리 한문경전 내지는 뭐 설어록 다 노장의 생각들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미루어 짐작하고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물론 뭐 노장이나 내지는 다른 뭐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대로 이유가 있고 그런 어떤 소위서 문명적 노력을 인정해 줄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우월성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가 확인하는 가르침은 그 해탈의 과정을 거쳐나가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내 스스로를 제도하고 계도할 수 있는 실증적 가르침이다. 라고 저는 제 개인이 확인하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지러중 출가하고 임미해 인옥하야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미혹을 풀어서 불타 사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며 제가 우리가 업을 이야기한 됐을 때 요즘 사람들 기상청에 불만이 많다네. 너무 잘 맞춰가지고 왜 잘 맞췄는데 불만이 많냐니까 아니 평소에 잘 못 맞춰서 눈 온다 이러면은 그런갑다 막 평소에 못 맞췄으니까 그냥 나한테 눈이 진짜 오더래. 그래서 그냥 아니 평소대로 못 맞추지 왜 이렇게 잘 맞추는 거에서 짜증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상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공기의 움직임, 그죠? 그다음 기압, 그 공기의 움직임에서 형성된 기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측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잖아. 그 슈퍼 컴퓨터를 가지고 막 요 앞에 보라매 공원 기상청 가면은 돌리는데 컴퓨터가 내온 데이터를 결국 컴퓨터가 내일은 비 온다 해줘요. 그러면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걸 해석하는 자리에 오래 있으면 진급이 안 된다네. 그래서 높은 자리에 가려면 해석해야 돼요.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석력이 떨어지는 거래. 이 해석하는 사람들은 뭘 진급시켜 줘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기상청 안에서 진급을 하려면은 해석을 하는 능력을 오래 키우지 못한대 우리나라 기상청 구조가. 이래 이야기하면 또 저 안에서도 반론을 하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능력이 조금 숙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 뭐야? 기상의 핵심은 요즘 확률이죠. 프로테이지. 몇 프로. 우리 비올 확률이 여러분 비올 확률이 60%면 우산 들고 나와야 돼요? 안 들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조바심 있어 들고 나오잖아요. 난 모자 하나 들고 나갑니다. 60%니까 그런데 준비심이 강한 사람 들고 나오지. 비올 확률이 60%에도 사람들 알아듣잖아. 올 듯 말 듯이거든. 올 듯 말 듯. 이게 60% 정도의 느낌을 90%하면 들고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확률로 이렇게 따지는데 확률이 90%라고 이야기하는데 10%의 확률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확률이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가 중환병에 걸렸을 때 다시 치료될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하면 의사가 몇 프로라고 이야기해 주거든. 여러분 몇 프로에 비중 큰 거에 걸어요? 작은 거에 더 희망을 걸어요? 큰 거 이 정도 희망 걸면 죽지.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거. 작은 거라도 아유 병원 가니까 참 어려운 병 걸렸는데 7, 80%는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7, 80% 바라보면 죽는 거잖아. 근데 20, 30%는 산다는 거잖아. 20, 30%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걸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무엇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과학적 능력으로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시대란 말이야.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능히 해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사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감 내지는 내일 일기에 보고 우리는 저녁 뉴스 보지만은 옛날에는 할아버지 다리 봤잖아. 다리 아프다면은 비 오는 거고. 예. 서쪽에서 바람 부냐, 동쪽에서 바람 부냐로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뭔가 순수하다, 본질이 있어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확률적 예측을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겪어야 돼요. 겪어야 돼요. 그 업에 있어서는. 업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전치봐야 소용도 없고 채들링 실컷 해가지고 내가 순수해진다고 이야기해봐야 채들 안 맞춰가지고 짜증만 납니다. 그래서 채널 맞추려 하지 말고 뭐 해야 돼? 내가 해탈해. 그래서 그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작 일월천가 법망세계주하며 혹은 일월 천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혹은 범천왕이 되기 싶기도 하고 그러한 범천세계의 주인이 되고 싶기도 하며 혹은 혹시 작지수하며 혹은 여기서는 뭐 주지신 주수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본질적인 탐구에 들어가서 땅으로 때로는 물로 혹은 부작풍화 바람으로 불로 하는 요소적 탐구도 하고 하면서 본질적인 것을 찾는데 그런 본질적 탐구의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본질적 탐구가 된대요. 해보니까 불확실성이래요. 불확실성입니다. 과학적 탐구도 불확실성입니다. 그 불확실성이 여러분 안 좋은 이야기예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그겁니다. 불확실성이라는 말은 확실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하는데 우리가 강팀하고 만났어요. 질라 그래요? 이길라 그래요? 강팀 맞으면 지는 게 당연하잖아. 확률상. 그럼 져야지. 근데 진대요. 이기려고 바등바등거린대요. 이기려고 바등바등거리는데 그날 일기가 안 좋아가 비가 엄청나게 왔네. 어쩌다가 우리가 공차다 보니까 뒤통수 맞고 한 골이 들어갔어. 그래서 저 팀은요. 물에서 허우적거리다 버리고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실력으로 이긴 거예요. 에? 악으로 깜으로 이긴 거야. 그래도 이긴 것 아닙니까? 그것들이 확률이 있단 말이야. 그것들이 확률이 있단 말이야. 근데 실은 그렇게 요소 따지고 뭐 따지고 일월 같은 아주 거대한 힘, 신성을 따지고 해봤지만은 결국 그 요소를 따지고 해봤지만은 불확실성이야. 근데 그 불확실성은 가능성이 되는 거고, 우리 가능성으로 보면 1950년, 60년대 보면은 우리나라 가능성은 저것들 그냥 언제 망해도 한 나라였지. 이게 3, 40년 만에
50몇 년 만에 이렇게 잘 살 줄 알았냐고. 전쟁 겪고 난 다음에, 예? 참 오죽했으면 부대찌개가 다 있고 나중에, 그죠? 모든 군납품 통조림이 드는 건 뭐 좋은 물건인 줄 알고. 여러분, 부산에 가면 깡통시장이 있다. 깡통시장에 가면은 좋은 물건이겠어요, 미군들이 버린 물건이겠어요? 죄송합니다, 버린 물건. 미군들이 저거 좋은 물건 같으면 저거가 쓰지, 그걸 밖으로 왜 내요? 걔들 안 좋아하는 거야, 버린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도 기획거든. 자, 그래서 깡통시장, 뭔 시장, 예? 하면서 요즘 깡통시장 가면 오뎅만 만들더만, 전체가. 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을, 아니, 오뎅 이야기하겠다. 내일 안 좋은 추억이 생기나. 그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다음날부터 오뎅 못 먹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할랍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가능성을 발견하기까지 왔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 대단한 가능성도, 이 대단한 것도 실은 그 예전 그것을 딛고 일어났던 시절보다 더 못하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 안에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개인의 특화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요소를 탐구하고 거대한 것을 탐구한다고 하나, 급중유진력거든. 그렇게 내가 본질적인 거 탐구하고 뭐하고, 예? 거대한 거, 저 그냥 상위 개념을 그렇게 탐구해도 그 가운데 유진력거든. 그 시대 가운데 역병이 있거든. 전작, 제약, 조합. 모든 약초를 지어 나타나서 나의 안에 원대한 이상이 있다 하지만은, 누가 찾아왔는데, 아이고 스님, 제가 그냥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저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하세요. 저는 불교의 뭐냐면은 도교와 저 향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살님 이야기하고 내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바보 같은 얘기지. 어릴 때는 그런 꿈이 있었지만 지금은요, 그 노보살님 인생에서, 예? 고마움을 바로, 그분들이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나는 덜 겪는 그 겪음 때문에 요즘 문제되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와서 새끼들 다 교육시키고 키우고 자기를 못 먹고 해서 어느 날 80년대 후반에 우리도 늙으면 연금 타보자, 저래 그냥 힘들게 늙어서 되겠나 해서 국민연금 턱 해놓으니까, 그래서 그 후반에 연금 엄청 부었잖아요. 지금 제일 혜택 보는 사람 누구죠? 우리? 낸 사람? 아닙니다. 많이 냈는데 아직 혜택 별로 멀었죠. 그 노인들이 많이. 여기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노령연금으로, 세금으로 메꿔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안하면 세금 주겠어요? 세금 아껴야 되겠어요? 우리 역시도.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걸 쌓아놨기 때문에 노령연금이 튀어나와서 그분들 약값이라도 조금씩 줄 수가 있는 하에 여유가 생긴, 여유가.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국민연금 받진 않지. 근데 이 돈 때문에. 그러면 지난번에 아이고 연금 고갈라면 어떡해? 고갈라요. 나라에서 보충해줘야 될까요? 보충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다니까?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도 안 내나? 노인들을 상대로 세금을 내서 그렇게 노령연금을 타게 하잖아요. 국민연금에 보충을 해줘야 우리 노년도 갑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적 연대 책임이에요. 연대 책임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들이 돈 내가지고 뭐 연금 다 해가지고 뭐 타는가 봐? 나라 세금 들어가지. 군인연금은, 군인은 그 군인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달부터 타는데, 국민연금 65세부터 타잖아. 그게 사회적 연대라는 거야. 사회적 연대.
그 안에서 각 개인이 저는 뭐 국민연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없이 뭐냐면은 성불연금을 뭐냐면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만 정말 개인적 선택에 따라 그렇게 하지만 그런 연대의 풀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덜 힘들어. 지금 우리는 뭐냐면 노인들을 생짜로 세금으로 주잖아. 근데 지금 국민연금 플러스 알파로 줘요. 그러니까 가벼워져야 지금 젊은 애들은 뭐 나이 든 사람들 연금 주려고 우리가 벌어서 그렇게 한다. 그건 착각이야. 예. 사회적 연대에서 덜 부담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그러한 나라의 운영이 되도록 그 연대의 뭐냐면 흐름이 이어지도록 정치를 해야 돼. 잘 뽑으라고. 제발. 요런 저런 생각도 없는 놈도 제발 뽑지 마요. 지 살 길만 찾고 지 출세만 하는 놈들 뽑지 마세요. 아니 예, 지금 보람의 끄트머리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나도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아무것도 없는 놈들이 있잖아. 제발 좀 윤회 좀 하지 맙시다. 왜 그렇게 자꾸 윤회를 하려고 그래? 자, 그래서 현작제 약초하야. 약초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희생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약이라니까. 그게 세상에 보면은 그것처럼 좋은 약이 없어. 실은 그 부모가 희생을 해가지고 그 노보살이 희생을 해가지고 우리 세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희생이 약이 되었고 우리가 또 어떻게 뭐냐면 지금 현재 기성이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또 약이 되는 거 약이 되는 겁니다. 약이. 그러니까 누구는 뭐 태양 따지고 누구는 달 따지고 누구는 무슨 범천 그런 범신 따지고 종교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과학이 지수화풍 사대를 막 해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불교는 결국 진력에 있어서 약초되는 해결 내용이에요. 약유 약유복지자면은 만약 유복지자 그 약을 먹는 사람은 재병 중독하며 병이 제거되고 중독이 없어 말소되며 말소하며 중독을 말소하며 중독이 다 없어지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우리가 옛날보다 의심병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아니 나그 고속도로 휴게소 한번 갔는데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동 한 그릇 타 먹으러 왔는데 타고 오니까 자리가 없는 거야. 우동 100만 원 들었는데 우동 받으러 갈 때 분명히 자리 있었거든. 자리가 없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보고 있는데 자리, 자리 비었나 해서 딱 보니까 위에 휴대폰이 톡톡 있는 거야. 뭐 지 자리라 이거지. 자리 맡아놓은 걸 휴대폰을 톡톡 맡아놓대. 이게 지금 가능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요. 누가 그렇게 올려놔요. 근데 CCTV에 찍는다 쩐다 하지만은 그거 들고 가봐야 이익도 없고 뭐도 없고 또 우리는 다 지나게나 다 휴대폰 다 들고 있어요. 뭐 성능이 좋든 말든 간에. 예. 우리 사회란 말이야. 소위 해서 우리 사회의 신뢰 기준은 차이가 나요. 신뢰 기준은. 다시 말해서 병이 재해진 거지. 의심병. 의심병. 아니 의심의 세상에 가면요. 눈 뜨면 싸워야 된다. 지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눈 뜨면 싸우는 게 중독돼 있는 거지. 어르렁거리는 게 중독돼 있는 거지. 그 중독이 사라진 거예요. 아니 뭐 남이 뭐지 잘 산다고 막 그래도 그래 뭐 니는 잘 살아. 나도 살래. 라는 정도의 사이가 됐다고. 라는 정도의 사이가 됐다고.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게 서로가 서로 간에 약초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약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거슬러 가지고 다시 또 중독시키려는 놈들이 있지. 예, 그냥 서로 나누고 분리하고 해가지고 그런 놈들한테 속지 말기를.
내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려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이런 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싫다. 급중유기근거든. 그 극 가운데 기근이 있으면, 굶주리는 것이 있으면 현신작 음식하야. 예. 현신을 음식으로 지어서, 그 몸이 나타나는 것을 음식으로 지어서, 우리가 서로 예? 살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공양이 되는 세상으로 와 있다는 게, 그 공양이 확대돼야 세상이 꽃핍니다. 공양이라는 것이 예? 꽃이 펴가지고 수분작용이 일어나야 열매 맺을 거다죠. 그러니까 꽃에는 벌도 날아들어야 되고 암술 수술이 있어가지고 이래야 열매가 맺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교환하고 생명은 어우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잡화 음식. 그래서 어우러져서 화음의 세상이 돼야 된다고. 화음의 세상이. 그렇게 해야 세상이 되는 건데, 아니고 야 옛날에 참 저 집하고는 네가 그냥 친구도 하지 마라. 어제 무슨 지나가는 조만한 그게 보니까 너는 왜 저 밑에 주택에 사는데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 와서 놀아? 애들이 그런다고. 그건 잘못이지. 그러니까 마치 그냥 우리 어릴 때 그냥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고 하는 똑같은 그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전에 요즘은 그 번호판에 서울자 안 붙이잖아. 한동안 서울, 부산 이거 붙였잖아요. 그 서울 하는데 강남은 오로 시작되잖아. 강남 왜 오지? 전화국번도 오로 시작됐다? 근데 아는 의사 저 강북에 와서 병원 하면서 오자 번호를 거둬서 왜 오자 번호 옛날 강남에 개업했다 망했거든. 왜 오자 쓰냐니까 그래도 그 번호가 좋아서. 니는 강북인데 강남 전화번호 왜 쓰냐? 돈 조금 더 내면 되잖아요. 예. 하면 되는데 누가 옛날 강남에 있던 혈압약 타먹던 사람이 가져올까봐 안 옵니다. 근데 왜 쓰느냐? 그게 예? 그 밴댕이 소갈딱지 안에 그냥 지 자존심이라고 들고 있는 거예요. 바보 같아. 그런 차별의식들이 사람들한테 밀밀히 다 있거든. 그래서 그 차별이 강화되면요, 세상은 쪼가리라면은 힘이 떨어집니다. 힘이 떨어집니다. 그 참 아무래도 불구사 이야기도 했지만은 신라가 땅이 좋은 땅이요. 여러분 안동, 봉화 뭐 이쪽 가면 땅이 산 강원도 못지않게 산도 많고 들이 부족한 거잖아. 신라가 백제를 먹었다. 얼마나 요즘 말로 얘기하면 돈이 많아졌겠냐. 그래서 막 부유해졌겠지. 부유해져가지고 막 절도 짓고 뭐도 짓고 막쭉 행것 아닙니까? 그래 부유해지니까 제가 옛날에 나당연합군 하니까 당나라하고 한번 맞짱 뜨고 싶은데 당나라가 눈에 봐주기나 하나? 그래서 이제 저것 따라 한다는 게 불구사 짓고 다 그런 거요. 예. 당나라보다 우리가 못한 게 없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불교를 해석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래. 석굴암도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은 와 우리가 문화재 해가지고 하지만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신라인의 불국토에 대한 이상향에 대한 그 이야기를 너무 폄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분도 계시지만은 그게 국력의 뭐냐면은 국력을 내보이는 것 아닙니까? 내보이는 것 같으면은 즉 그게 저희가 백제를 먹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옛날 신라 때에 되면은 그 신라 때가 훨씬 사상적 측면은 더 우수했습니다. 원효나 의상 같은 탁월한 승려들이 나타나. 그 참 척박한 가운데에서도 공부하려는 노력, 백제 땅 건너고 고구려 땅 건너가지고 유학 가고 공부해 오려는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사상적으로 훨씬 탁월했다고. 탁월한데 그런 것들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흥청망청 망청흥청하다 보니까
나중에 포석적에서 잔 돌리다가 절단 나는 거 아니요. 나라가. 예. 편하게 살다 보니까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딱 50년 잘 살아고 그 장면에 들어와 있다. 그 장면에. 우리의 진치성을 그냥 안주로 다가. 그럼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앞 세대가 뭐 했어요? 희생을 했다. 근데 우리한테 지금 우리 기성은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앞 세대는 희생을 했는데 지금은요. 1도 희생 안 하려고. 안 내보일. 다음 세대에서 어떤 진취성이라는 것을 그거 안 하고 그냥 부동산 값이나 올리고 엉뚱한 짓이나 잔뜩이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취성이 있어요. 그냥 이 안에서 안주하고 그 안에서 지 위세 자랑이나 실컷 하고 있어요. 안 돼. 이래 되면. 안 되는 게 서로 음식이 되질 못하고 공양할 이 되질 못하고 있다. 이게 뭔? 그러니까 공양이 안 되니까 어린애들이 출산이 되느냐고. 공양하는 사회가 돼야 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도 생산되고 뭐도 생산되고 행복도 생산되고 새로운 가치도 일어나고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사는 게 좋아야 되는데 함께 살아야 돼요. 명절 얼굴 보기도 힘들어 죽겠어. 그래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말아야지. 새로운 지지성으로 가야 되는 게 또 아까 우리가 제가 이야기한 건 뭐죠? 불확실성이죠. 불확정적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능성으로. 조그만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으로 가야 된다. 그 가능성을 할 때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해야 돼요. 과감한 선회가 일어나야 될까? 우리 사회가 과감한 선회가 한번 일어나야 되고 새로운 경험하지 못한 경험의 뭐냐면은 시간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해? 용기가 필요해. 제발 용기를 가지자. 자, 그래서 선구피기가라고. 그래서 음식이 되어서 먼저 저 기갈들을 구하고 각이 법어인하며 도리어 법으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먼저 기갈을 면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법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지금 절에 오는 우리 절만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도 좀 절을 하는 거지. 대원불교대학 했는데 대원노인대학을 하는 거지. 뭘 해야 돼? 헷갈리는데 그게 뭐냐니까 먼저 기가를 그 뭐 지금 오시는 분들이 무슨 바꾸는 사람도 아니고 뭐잖아. 뭐냐면은 지금 기가 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알아줄 거. 요즘 우리 절에 보살님들 오늘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잘해주고 있는데 외로움이에요. 자식들하고도 떨어져 살고 동네에서도 참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여정이 있고 이래서 누가 내를 알아줬으면 하는데 잘 안 알아줘지고 뭐 왔는지 갔는지도 이거 도시생활이 그렇잖아. 그거 모르고 알아달라. 그 맨날 전화로만 이야기하는 이영자 보살. 몸이 불편해 여기 오지도 못해요. 근데 맨날 자기 알아달라는 이야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기도비 보내는 전화하는 걸로. 그래서 날만 되면 전화합니다. 제가 얼마 보낼게요. 얼마 보낼게요.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바로 가다 확인하는 게 자기 동생 이름하고 돌아가신 양반 아버지 엄마 이름 못 해보라 그래. 근데 그걸 대잖아. 며칠 전에 헷갈려가지고 진철이를 한철이로 했다가지고 혼났네. 헷갈려가지고 나도 한두 명 이름을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걸 내가 이야기하고 있으면 하는 게 속이 좋나? 근데 그걸 속 나빠할 이유도 없는 게 그 양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게 예의가 있든 없든 그걸 따지기 이전에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알아달라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까 본질적으로 예의를 차려야 되겠지. 본질이야 지금 실존적 양태의 문제야. 그걸 알아. 그게 기갈입니다. 그 실존은, 그 영녀보살은 외로워하고 있고 누군가 의지하고 싶고, 그걸 몇 초간에, 그 양반도 경상도 양반이라면 몇 초 통화 안 해. 그 몇 초간에 전화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못 알아. 못 들어주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먼저 기가를 구하고 그 다음에 법을 이야기하는 것. 겁중에 유도병거든. 그 시대에 도병, 칼든 놈들이 막 군산 많이 일어나네? 있거든. 위지기자비하사. 그 자비를 일으켜서 화피 제중생하여 저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여 영주 무쟁지하며 다툼 없는 땅으로 머물게 하며, 다툼 없는 곳으로 머물게 하며. 그래서 칼든 놈들 뭐 하나, 야 칼 들지 마, 나 그거 든다고 그게 해결되겠어? 라고 말로 할 때, 여러분 우리 작년 그거 아니요, 총 들고 왔는데, 예? 그러니까 야이 그러면 돼 하니까 애들 정신 차리잖아. 어이 그 뭐야 저거 용산이나 이 놈들은 총 들었어요. 다른 놈 들게 한 거야. 걔들 입만 들은 거지. 진짜. 총 든 사람한테 이야기해, 총든 사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야기가 통했다는 게 천만다행이지. 예. 그러니까 걔들한테는 혼을 내야 돼요. 예? 상을 줘야 돼. 나는 오히려 상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때까지 우리 사회는요, 걔들 처벌하고 이때까지 처벌 안 했다. 앞으로 그러면 입만 든 놈들 박살내야 됩니다. 어디 그냥 지가 하지도 않는 그 흉악한 짓을 남한테 시켜요. 예? 저거 강화문에 나가서 맨날 나불나불 그리는 놈 있잖아. 다른 종교하는 놈. 그 입만 들은 놈이잖아. 혼내야 되고. 결국 말초에 어떻게 해요? 움직인 놈들은 다른 놈들이잖아. 젊은 놈들 이용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그만해라. 타일러 가지고 무쟁지 다툼 없는 곳을 이끌면 되지. 왜냐하면 이들의 인생은 창창하잖아. 이들의 인생은 창창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제발 그냥 가진 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젊음을 이용하면 안 돼요. 항상 전쟁은 젊은이가 죽는 겁니다. 그런 거 일으키면 안 돼요. 젊은이가 죽는다는 얘기는요, 한 세상이 그냥 속절없이 망하는 겁니다. 한 세상이. 그 책임을 져야지. 어디 그냥, 예? 그냥 당신들 수고한 대로 노령연금도 다 주는데 그랬어. 안 돼요. 큰일 나. 약유 대전진에, 만약 대전진, 전쟁통이 일어나요. 그죠? 전쟁통이 일어나면은 전쟁통이 있어 입지이 등력하든 서로가 대등한 힘으로 서 있거든. 이야 이게 여러분 양쪽이 팽팽해 싸운다고 전쟁으로. 거든 보살 현위세하야, 보살이 위세를 드러내어서 항복사화 안 하며 항복받아서 화평과 편안하게 하며 조화롭고 편안하게 하며. 왜냐면 지금 보살은 가만히 있으래요. 개입해래요. 개입해라. 이 그 보살이 먼저 보살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 보살이 어떤 뭐 힘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팍 도와주면 좋겠지. 그래서 우리가 뭐 6.25 때처럼 메가드 뭐 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전쟁 뭐 지금 메가드가 뭐 지금 뭐 바다 건넜나?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거 말고 미군이 뭐 여기서 보살이라는 건 시대정신, 시대정신. 시대정신이 그러한 전쟁을 일으키려는 내지는 전쟁통을 극복해야죠. 극복해야죠. 우리가
참 일본의 나라를 뺏겨가지고 힘없다가 우리 자력으로 독립을 한 것도 아니고,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독립이 돼가지고, 예? 그 혼란 틈바구니에 5년 만에 전쟁이 일어난 불행한 나라입니다. 정신도 지금 차리기 힘든 시절에, 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통에 우리의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었겠어요? 우린 무슨 아직까지 조선하고 지금 1948년 제정된 헌법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헷갈릴 그런 시대입니다. 대통령이 뭔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뭐 그냥 왕인 줄 알고 또 그 올라간 자도 왕인 줄 착각하고 하는 시대 정신도 없고 뭐도 없고, 미국은 오늘 갑자기 너보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제도 해볼래? 라고 했는데 그 제도가 우리한테 맞지도 않는 제도. 그 과정을 겪어가지고 지금 50년, 60년, 70년을 지나오니까 시대 정신이 생긴 거예요. 우리 나름의, 우리가 그래도 경제력도 올라오고 해서 그 시대 정신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보디, 우리 이때까지 살아오던 가정과 좀 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깨달음도 있고, 사뚜와. 그렇지만 과거의 자치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과거에 아직까지, 예? 우리가 학연, 지연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우리가 새로 양산한 학벌, 계급적 차이 이런 것들 가지고 막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사뚜와, 한다고 가지고 있는, 생존한다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만 우리한테는 보디, 뭐냐면은 미래를 향한 추구가 없다면 시대 정신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시대 정신이 없었으면 요번에 우리는 나라 홀라당 날리 먹었어요. 나라 홀라당 날리 먹었어요. 그런데 나라 홀라당 날리 먹는 것도 지금 몇 달에 걸쳐가지고 오늘도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겠지만은 여러분, 살인자도 1심, 2심, 3심가. 살인자. 여러분, 살인한 놈 가만히 놔둬야 패 죽여야 돼요. 살인자도 1심, 2심, 3심 가는 시대 정신을 우리 가지고 있는 시스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몇 달 갑니다. 또 몇 달 가니까 또 그냥 꼴값들 드는 놈들이 또 생겨요. 그래도 그걸 견디는 시대 정신도 있고, 그거 아니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비폭력으로 제압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제압이 덜 됐기 때문에 그 제압하는 과정도 그들이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비폭력으로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해결해가는 시스템과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나라 지구상에 몇 개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시작됐다는 프랑스만 하더라도요, 데모하면요 불납니다. 엎어요. 난리가 납니다. 거의 전쟁통 비슷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긴 피해 혁명을 했기 때문에.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 참 동양의, 우리 전체 대륙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북한 똑 잘라. 우리나라 섬입니다. 우리가 뭐 대륙에 속한 나라 아닙니다. 위로 못 가니까. 거의 그냥 섬 아닌 섬에 갇혀가지고 무슨 병으로 따지면 코르코마게도 아니고, 똑 낑긴 그 자리에서 이런 인류상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엄청난 우린 나름의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 정신으로 뭐냐면은 일단 무참한 생각을 하고 있는 놈들을 제압 못한다면은 우리는 보살이라고 시대 정신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감하게 누르는과 동시에 두 번째, 아까 우리 앞에 있는 세대들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왜 우리는 우리 뒷세대마저도 갈취하려고 하느냐. 그거 바꿔야 돼요. 생각 바꿔야 되고, 제발 순환을 좀 빠르게 가자고. 물도 고이면 안 좋잖아. 그러니까 기성도 빨리 자리 은퇴하고 다른
가능성으로 가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지금 젊은 아들이 옛날 저희들은 대학 나오면서 취직 쉬웠거든요. 아니 우리 대학 나오면서 뭐냐면은 구공무원 시험 안 봤죠. 얘. 7 공무원 시험 봤잖아요. 고시 못하는 애들은 7 공무원 하면 또 웬만큼 1, 2년 하면 다 했어요. 내지는 기업체 원서 넣으면 다 들어갔어요. 우리 앞에 한 몇 년 앞에는 더 했고. 그래서 막 졸업할 때 되면 지방대도 어떻게 쭉 원서 오잖아. 나는 그 원서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불교학과 다니가지고. 불교과에는 원서 안 옵니다. 뭐 절에서 원서가 올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쭉 오는데 그런 시대 같으면 이런 불만을 가져요. 빨리 취직해서 돈 벌 생각을 해요. 지금 요즘 젊은 애들이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예? 생각들이 복잡한 겁니다. 특히나 남자애들이 복잡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멍을 만들어줘야죠. 그 구멍을. 그게 이제 또 사회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그 보살이라는 것은 시대정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줄만 더 읽고 그냥 마칩시다. 말을 중간에 마치기 좀 그러니까 일체국토 가운데 제유지 지옥처에 일체국토 가운데 모든 지옥이 있는 곳에는 척왕도피하야 민첩하게 그곳으로 가서 면제기 고뇌하고 면제 그 고뇌를 면제케 하며 그러니까 우리 지옥에 가장 빨리 가야 될 사람은 누구죠? 지장보살? 에이 요즘으로 따지면 지옥에 가장 빨리 가야 되는 사람은 형사들이 빨리 가야지. 그 뒤에 검사들이 가고 형사나 검사는 사법적 처리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다 지옥 출생들이잖아. 그럼 축생은요? 축생은 서로 잡아먹고 사는 거잖아. 축생에 빨리 가는 사람은 그다음에 사는 곳을 분리해주고 서로 잡아먹는 것보다는 서로 잘 살게끔 이 축생이라는 것은 짐승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잡아먹는 세계. 우리 일반 지금 요즘 이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서로 속이면서 살아요. 신뢰를 주면서 살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 동네 장사를 하니까. 근데 우리 집 관광지 가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신뢰를 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신뢰, 저런 신뢰를 줘가지고 하라고 계도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집니다만은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칩니다.